자, 이번에 할 내용은 이제 책 순서대로 가진 않을 거고, 여러분한테 좀 유용하다 생각되는 거를 좀 할 건데, 자, 오늘 할 거는 유튜브에 있는 그 채널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도서에서 안내하는 방향은 이제 공식적인 API를 써서 하라 라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저는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쉽고, 책 있는 대로 하면은 정석이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코드를 실행했을 때 조금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두 개 다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영상으로는 아무튼 책 읽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책 읽는 거는 정식 방법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저번에 알려드린 그 쉬운 요소 위치를 가져와 가지고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이 챕터 20과 챕터 21에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저번에 이제 제가 요소 위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결을 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EBS 지식 2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할 건데, 영상 제목, 그 다음에 조회수,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올라온 시간, 요거까지 수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채널에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0개를 다 가져오라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0개는 아니고 100개만 가져오겠습니다. 100개만 가져올 거라서 이제 그걸 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 우리 계획을 세워봅시다.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저번에 제가 요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소 어떻게 되는 거였죠? 자, 공통된 이 구성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 자, 요 구성이죠? 자, 요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요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요소 안에서도 이 위치들은 반복된다. 요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요소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구성이 총 4개라고 할 수 있죠. 큰 거 하나, 그 안에 3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요소가 있고, 이 4개의 요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소 위치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검사를 누르셔가지고 이 요소가 마우스 오버가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자, 보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트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요소가 굉장히, 이 문서가 굉장히 커진다.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반짝반짝 하죠?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찾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쉽게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엘리먼트 왼쪽에 보면 요 점점점하고 화살표 되어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요게 요소 위치를 요 문서에 바로 찾아주는 기능인데, 요걸 누르신 다음에 막 요소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알아서 이 마우스 오버 위치에 있는 요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저는 요 전체 박스가 감싸지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를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찾아볼게요. 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은 점점 감싸지거든요. 위로 올라갑니다. 접어가지고 위로 올라갈게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찾았습니다. 진짜 찾았나요? 더 있네요. 여기 가장 위까지 가는 거죠. 자, 전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알았어요. 자, 유튜브에 있는 이 컨텐츠 정보를 담고 있는 거는 div 요소인데, id가 컨텐츠인 div 요소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얘도 검사. 자,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아직은 이미지. 아직 이미지. 이미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얘도 div 요소인데 id가 컨텐츠인 녀석이죠? 여기 안에 지금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도 다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화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빨간 박스는 뭐다? 이 빨간 박스는 뭐냐면, 자, id 값이 컨텐츠인 div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 안에 있는 얘만 가져와 라고 코드를 짜면 이제 전체에서 다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찾았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찾아야겠죠? 제목은 어디 있죠? 제목은 이제 간단하게 카피 셀렉터 해가지고 알아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만 추출하는 코드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여시고, 자, 어떤 사이트에서? 여기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다음 작업 수행이라고 할게요. 할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뭘로 할 거죠? 파이썬 셀레니움. 자, 이번에는 셀레니움이라는 도구를 쓸 건데, 자, 저번 강의 때는 제가 BS4를 쓰라고 했죠. 오늘은 셀레니움을 쓸 겁니다. 셀레니움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공을 하는데 원래 나무하고 나무를 연결할 때는 못을 썼어. 근데 이번에는 풀을 쓰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셀레니움을 써도 크롤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셀레니움을 쓰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파이썬하고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사이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 뭘 할 거냐면, 자, 1번 뭐였죠? 영상의 제목, 텍스트를 추출할 건데 어떻게 추출하죠?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였죠? 이 박스 위치였는데 박스가 아까 뭐였냐면 id 값이 컨텐츠인 div 요소에서 그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이 요소 안에서 얘를 가져왔죠? 요소 안에 있는 영상의 제목 텍스트 추출이죠? 근데 영상의 제목 텍스트는 위치가 뭐였죠? 텍스트 위치를 그냥 설명해 주면 됩니다. 위치 아까 전에 주소를 가져왔었죠? 주소 다시 가져와 볼게요. 요거였죠? 요거를 카피 셀렉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id 값이 무한에 있는 영상의 제목 텍스트를 모두 추출인데 100개만. 요거는 100개만 보자는 100개까지만 수집. 이렇게 하면 코드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너무 쉽죠? 사이트는 복잡했지만 패턴을 파악하고 나서 패턴 안에서 내가 뭘 할 건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만 추출하는 코드가 나올 겁니다. 복사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하죠. 자, 그러면은 저번처럼 요 코드 입력기를 연 다음에 이제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이제 유튜브니까 유튜브 1.py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코드를 복사하겠죠? 그럼 점이고 그래서 엑셀을 만들고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 무시하시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100개의 데이터 수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식 채널 2에 있는 100개의 영상의 제목을 다 추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것도 빨리 해보고 싶어지죠? 자, 이제 이 영상 제목을 추출했으니까 조회수도 이제 추출을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검사를 누르시고 이 위치 카피 셀렉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영상 길이도 함께 추출. 근데 영상 길이는 여기 있었죠? 영상 길이 요것도 함께 추출. 그러면은 얘가 아까 전에 앞에 있던 코드를 참고로 해가지고 영상 제목과 영상 길이 정보까지 추출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코드가 또 나올 건데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코드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하고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나올지 느낌이 오죠? 영상 제목과 함께 영상 길이도 추출을 해주는 코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끝났습니다. 조회수까지 다 이제 추출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 그러면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떤 채널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일단 엑셀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엑셀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다시 할게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시고 자, 그럼 엑셀 파일 저장 완료했다라고 하고 EBS 비디오스 XLSX가 나오죠? 요거 파일을 열어볼게요. 엑셀 파일 열어보면 너무 놀랍게도 유튜브에 있는 제목과 영상 길이가 있는 정보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100개만 수집했기 때문에 100개가 나왔지만 만약에 내가 1000개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영상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 뭐 그냥 개수를 정해서 부탁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죠.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걸 거실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혼잣말을 해야 하는 이유 정확하게 되어 있죠. 추억 속 구질구질한 미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 얼굴 비율이 중요하다.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순서대로 해서 100개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요. 영상 길이까지도 명확하게 조회수 1.5천회. 그새 바뀌었네요. 1.4천회라고 되어 있었지만 지금 1.5천회가 됐나 보죠? 그쵸?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 실습은 끝인데 좀 아쉽잖아요? 뭐가 아쉽냐? 자,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내가 이걸 수치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드를 다 만들었으니까 영상 조회수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변경. 그러면 코드를 얘를 보고 나서 얘를 숫자로 변경해주는 코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코드가 나오죠? 코드를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저장을 하고 코드가 다 안 났는데 이제 복사를 눌렀네요.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제 100개 영상을 다 하고 원래는 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수집을 했지만 얘를 내가 숫자로 바꿔주는 것까지 이 코드에서 다 동작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만 알고 있다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아, 얘는 굳이 뭐 설명을 제가 하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에러만 복사를 해볼게요.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도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자, 얘는 뭐냐면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통 에러 메시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거든요. 오류 발생. 그럼 얘가 알려줄 건데 이게 뭐냐면 파일을 저장하려고 했는데 그 파일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이라 할 필요 없는데 해결 방법도 알려주죠. 엑셀 파일 닫아. 엑셀 파일 제가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인간이 여기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코드로 이 수정을 하려고 내가 했는데 코드가 또 열고 있어서 내가 수정 못 하겠어. 그런 뜻이에요. 닫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요. 근데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챗GPT를 쓰실 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 뭔가 갑자기 뭐 오류가 났다. 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보통 다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실행하면 파일 저장이 다시 되고요. EBS 비디오스의 엑셀 저장 완료가 됐죠? 얘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조회수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바뀌어 있다. 영상 길이를 조회수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영상 길이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제목과 조회수가 있는 걸로 바뀌었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오름차순 정렬도 할 수 있고 오름차순 정렬 뭐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조회수가 많이 터진 영상을 먼저 볼 수가 있겠죠. 100개 영상 중에서 제일 많이 터진 영상은 쉬는 것 외에 대하는 좀 슬픈 내용이네요.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수집을 할 때 이게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중복이 있었나 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 파일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항상 하셔야 돼요. 저장이 됐고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길이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다시 필터를 만들고 내림차순. 뭔가 중복이 되어 있군요. 데이터 중복을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요소의 위치를 특정을 할 때 잘못 지정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그냥 물어보죠.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제목이 중복되어 수집되는 것 같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는 법을 알려주겠대요. 이미 알고 있군요. 그러면 중복 방지를 한 코드가 이미 나온 것 같으니까 더 정밀한 방법을 사용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다시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조금 실행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1000개를 안 한 겁니다. 100개를 해도 이 정도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1000개가 필요하시면 1000개를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을 때도 알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으면 챗GPT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 취소를 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 실행 상태에 엔터를 눌러도 막 아무것도 안 됐었거든요. 실행 상태 끄시고 또는 여기 X를 눌러서 끄시고 이 코드를 다 지우세요. 이 코드를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럴 때는 코드를 아예 다시 만드는 게 좋아요. 다시 이걸 근데 이 프로젝트로 오셔가지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 주소에서 파이썬 셀레니움으로 이 주소에서 다음 작업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 1번 제목을 가져와야겠죠. 제목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목 위치를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자, 제목 위치를 그대로 복사, 카피 셀렉터, 영상 제목 이렇게 바꿔볼게요. 영상 조회수, 영상 조회수는 여기 있었죠? 검사, 영상 조회수 여기 맞죠? 카피 셀렉터. 근데 이 영상 제목과 영상 조회수를 감싸고 있는 녀석 ID 컨텐트, 그죠? 얘를 100개만 찾아서 하는 걸로 영상 제목 조회수를 담고 있는 요소 100개를 이동 100개 내에서 제목과 조회수 추출하고 요소 위치는 여기죠. 요 컨텐트 100개 내에서 제목과 조회수 추출, 영상 제목은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코드를 받겠습니다. 중복이 없어지게 하려면 이제 얘가 코드 가닥을 잘못 잡았을 때는 그냥 다시 시키는 게 나아요. 코드를 다시 받아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 수집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얘가 화면을 띄워주네요. 원래는 화면이 안 떠야 되는데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가 이동을 하면서 수집을 할 거예요. 그쵸? 100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셀레니움 방식인 건데, 셀레니움에 이렇게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셀레니움을 쓸 거냐, BS4를 쓸 거냐는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내가 띄워서 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닌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요 차이인 건데, 이걸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그럼 100개가 될 때까지 아마 수집을 할 거예요. 좀 걸리죠? 그럼 데이터 수집을 하는 동안 이제 작업을 기다려야 되는데 좀 걸리네요. 다 끝났습니다. 자, 100개의 수집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중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중복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엑셀로 저장을 하라고 하면서 조회수를 숫자로 바꾸라고 해야겠죠. 엑셀로 저장, 조회수는 숫자로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숫자로 변경을 해주겠죠. 다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영상을 받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웹브라우저가 뜨는 게 싫다면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헤드리스 모드로 동작. 그러면 헤드리스 모드로 동작한다는 건, 헤드리스는 뭐냐면 머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면을 안 띄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웹브라우저 화면을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헤드리스로 동작. 다시 코드를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가 다시 진행이 되겠죠. 좀 기다려야겠죠.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참 걸리네요.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죠? 지식 채널 이 영상 목록이라고 파일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 파일, 그래서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제대로 해볼게요. 아까 전 중복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중복이 없어졌을 겁니다. 이제 조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필터를 걸고 내림차수를 만들면, 자, 이제는 중복이 없죠? 자,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없습니다. 자, 이제 중복 없이 1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고 싶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코드에다 바로 시키면 돼요. 데이터 수집에 끝낸 파일을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고, 데이터 수집에 한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 파일 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엑셀 그냥 처음부터 다 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마치고 엑셀 파일을 만들 때 뭘 하고 싶은 거죠? 영상 제목에 있는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새 시트로 만들어 달라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20개만 뽑아서 새 시트에 저장해줘. 이렇게 시킬게요. 그냥 한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 수집을 다 마치고 나서 기초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20개 뽑아가지고 새 시트에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줄 겁니다. 엄청 신기하죠? 이걸 다 그냥 말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손으로 이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가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초 데이터를 빠르게 만드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또 플레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 파일 이름이 아마 뭐 영상 목록 같은 이름이네요. 얘로 만들었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되어 있어야겠죠? 키워드 정리까지 끝나야 됩니다. 자, 보면 영상 목록이 있고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자주 쓰는 키워드는 이건데 뭐 크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식 채널이라는 게 검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검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케팅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오늘은 이제 영상에 있는 영상 제목부터 해가지고 영상의 조회수까지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책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